다를 것 같습니다. 왜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올 듯 말 듯 하더니 완연한 봄입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본격적인 꽃들의 잔치도 시작됐죠. 봄, 꽃 그러면 벌을 빼놓을 수 없죠. 이 꽃을 나르고 봄을 알리는 전령사 꿀벌. 그런데 이 꿀벌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꿀벌이 없는 봄 상상이 되세요? 그 많던 꿀벌들은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저희가 벌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벌 개체수가 줄고 있다. 사실 이게 크게 체감이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화면이 지금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벌 개체수가 언제부터 좀 이렇게 급감을 좀 체감하셨나요? 회장님, 부회장께서는? 그전에부터 조금씩은 뭐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네. 특히 심하게 되기는 재작년부터 재작년부터. 급격히 지금 상황이 나빠지고 있어요. 지금 현 농장으로 예. 이야기 드리면은 예. 평상시 한 500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한 500건 관리 중에서 사실 한 50~60%가 소실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주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저 주위에 있는 건 전부 저 빈통입니다. 저기는 빈통이네요, 예, 그죠? 그 중간중간 비었는 데는 예. 그나마 그래도 수정벌로 예. 출고가 되고 예. 이제 빈통이 그냥 그대로 남은 건데 이제 없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조금 요 종봉으로 예. 이제 놔둔 거고 그나마 이제 그 중에서 좀 낫다고 보는 거지요. 지금 그러면 농가마다 이 상황이 더 심한 데도 있나요, 혹시? 그나마 이 농장은 좀 나았습니다. 이게요? 예, 나은 편이고 네. 거의 뭐 90% 이상 간산 농장도 오히려 더 헛하게 많습니다. 많고 그래도 그나마 이 농장은 한 50% 정도의 뭐 유지를 하고 있었으니까 네. 그것도 관리 잘 된 편이죠. 근데 회장님 지금 말씀을 듣다 보면 좀 조심스러운 질문이지만 양봉 농가에서 이 생업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거든요. 예, 지금 좀 현실이 좀 어떻습니까? 사실 어렵지요. 진짜 심각합니다. 그런데 성주는 그나마 네. 수정벌로 아까 하다시피 수정벌로 그것도 공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나은데 네. 정말 꿀 생산해가지고 유지하는 분들은 유지할 수가 없는 형편이지요. 결과적으로 꿀만 떠가지고는. 예, 꿀 생산해서 소득을 얻어야 되는데 꿀 생산도 안 되지요. 예, 그러니까 정말 양봉 농가에는 참 어려울 정편이가 추운 지경입니다. 지금 예, 그런 정도로 심각한 문제지요. 점점 어려워지고 예. 양봉 농가에서 양봉을 계속 해야 하나 이런 고민도 하실 것 같아요. 예, 지금 포기하는 사람도 들어 많습니다. 예, 포기하는 사람도 많고 이래 하는데 이게 이제 사실 우리 지구 환경을 위해서는 네. 유지가 돼야 되는데 정부 차원에서라든지 뭐 먹이 사실 벌거 없으면 깨지는 기거든요. 예. 그러면은 어떤 소득이 보장되고 해야만 이게 유지가 되는데 사실 뭐 저희들도 지금 어쩔 도리 없이 뭐 배운기이라서 하는데 소득이 없으면 자연적으로 손 놓게 됩니다. 손 놓을 수밖에 없지요 지금. 예.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뭐 벌이가 사라진다고 보면은 우리 양봉 농가뿐 아니고 순차적으로 예, 순차적으로 그 뭐 타격이 온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 이 벌들이 봉주 그 주인한테는 네. 10분의 1의 소득밖에 안 줍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야들이 무료봉사 공공사업에는 10분의 9를 쏟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무료봉사를 나가 돈 받고 하는 게 아니고 무료봉사를 나갑니다. 그 중에서 유료봉사 받는 사람들은 그래도 성균에는 참외, 수박,
딸기 농가들은요. 네. 수정을 하면은 그만 대가를 치르고 수정을 합니다. 네. 하는데 그거는 사실 극소수고 가수 농가들 우리나라에 가수 농가들이 안 많습니까? 예, 예. 가수 농가뿐이 아니고 모든 이 열매 종류에는 네. 화분 매개가 수정을 시켜줘야만이 그쵸. 열매를 맺을 수 아십니까? 예. 거기에 돈을 받고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전부 무료 봉사 안 합니까? 일종의 봉사자들이네요. 예, 봉사자인데 그죠? 네. 거기에 대가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그런데 돌아오는 거는 죽음밖에 없어요. 예, 아시다시피 가수 농가들 이제 옛날 같으면은 적발합니다. 필요 없는 과일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잘라내고 예. 그 적발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면 약 처리를 합니다. 그 아. 개화 시기에 예. 그 독한 약을 쳐면요 이 벌들을 완전 몰살시켜요. 정말 막 눈물 날 정도로 좀 억장이 예, 무너지시겠습니다. 뭐 억장이 예. 무너지죠. 예. 뭘 닳혀서 예, 그런 피해를 엄청나게 입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부회장님도 뭐 저희가 좀 들어야 할 말이라든지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듣겠습니다, 부회장님. 예, 특히 작년부터 또 이 응애 때문에 참 농가가 고생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대처 방법이 참 어렵거든요. 그 우리가 수년간 써왔던 그 약을 그대로 쓰다 보니까 이 병해충들이 거기에 뇌성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뭐 농약을 쳐도 이 병균을 퇴치하기 그 응애를 퇴치하기 위한 그 약을 쳐도 얘들이 내성으로 인해 가지고 잡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약이 없으니까 그걸 계속 쓰다 보니까 이거에 응애를 잡는 건지 벌을 잡는 건지 잘 모를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좀 만들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이게 자연 환경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는 겨울에 되면은 약 안 쳐도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게 많거든요. 지금은 환경이 어떻습니까? 겨울에도 공원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균들이 죽지를 않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봄 되면은 벌들 때만 더 저기들이 먼저 깨쳐가지고 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연약한 이 벌들이 거기에 뭐 사실 노출돼서 체력이 약해지겠지요. 그건 이제 약해지겠지만 우리 그 진드기라든지 모든 바이러스는 더 활동을 더 심하게 하게 돼 있고 뭐 그래서 어떻게 뭐 벌들이 자연 환경이 파괴됐다고 보시면 되겠지요. 전부 자연 환경에 지장을 받으면은 그 환경은 뭐 이익을 어쩔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긴 여름이네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몇 시부터 나와 계셨어요? 저는 한 7시. 7시. 사장님 네. 일찍부터 나와 계셨네요. 사장님 지금 어떤 작업하시는 거예요, 지금? 3회 수정 시키는 게 있는데 원래 벌이 없어가 손으로 거기 수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손을 이제 여기에다가 많이 빼앗기는 셈이죠. 지금 상황이 좀 어떤가요, 농가에? 농가에는 심각하죠. 벌을 먹고 하니까 가격도 너무 세고 가격이 좀 지난해 비교해 주시면 어떤데요? 작년에는 13만 원에서 15만 원 선 했는데 그 벌통당 예, 말씀이시죠? 한 통당. 네. 올해는 20만 원에서 35만 원 선. 거의 두세 배가 뛰었네요. 예. 그럼 농가에 그 이제 하시는 분들이 다 좀 많이 어려우시겠어요, 사장님? 구입하기도 그렇죠. 어렵죠. 일단은 가격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농가에 부담이 많이 되고 또 구하는 게 옛날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대주던 분들이 일단은 자기들이 물량이 너무 많이 줄어버리니까 농가한테 못 준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농가들이 구하는 방법들이 당장차로 쓰니까 그래서 뭐 벌을 못 구하니까 당장 심각한 상황이죠.
올해는 그러면 좀 못 구한 농가도 있을 것 같은데 아예 좀 어떻게 좀 대체하고 이 농업을 유지하세요? 이전에 벌이 있으면은 벌이 수정을 다 해줍니다. 근데 벌이 없어지면은 어쩔 수 없이 인공 수정이란 걸 해야 되는데 지금 들고 있는 약통을 들고 일일이 꽃에다가 네. 암꽃에다가 찍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면은 네, 벌 대신 하고 계신 게 네네. 그거였군요. 그러니까 예. 3월부터 저희들이 참외 끝날 때까지 벌이 해야 될 일을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니겠죠. 그럼 꿀벌 말고는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아예 없나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네. 지금 호박벌이라는 게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농가는 벌 못 구한 농가는 호박벌을 갖다가 넣는 집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호박벌 하고 계신 그 사장님들은 좀 만족스러우신가요? 어떻게 얘기하세요? 원래 처음 넣는 분들이라서 대부분 다. 네. 그러니까 이런 풍기 현상이 이제 원래가 처음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호박벌을 원래 처음 넣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당장 급하니까 네. 임시방편으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단점도 있고 네.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지는 아마 농사를 지어봐야 알지 않나 싶은데 일단은 사람이 다 할 수 없는 형편들이 많으니까 네. 그런 농가는 이제 국려지책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되거나 혹은 좀 더 나빠지면 지금 이렇게 운영하시는 데는 계속 좀 문제가 좀 심각해지겠어요? 좀 어떻게 지금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계세요? 벌이 없다면은 네. 이제 일단은 줄여야 되죠, 면적을. 다 못하니까. 네, 줄여야 되고 또 사람이 이걸 하면은 이제 꿀벌로 시켰을 때는 그냥 다른 일을 할 수 있는데 꿀벌이 없어진다면은 네. 다른 일 뭐 젓가라든가 다른 일들이 더 바쁘겠죠. 일손이 부족하니까. 벌 대신 아예 사람들이 다 일을 해야 예, 되니까. 사람들이 다 해야 하니까. 그럼 농민분들은 좀 앞으로 좀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시급한 거는 꿀벌을 어떻게든 환경을 살려서라도 꿀벌이 있어야 되는 건 현실인 것 같아요. 저희 농가들로 봤어도 갈수록 저희 농가들이 대농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옛날에는 소농이었다면 지금 갈수록 농가들이 이제 이 농사지는 이 동수가 늘기 때문에 예. 동수가 늘수록 필요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꿀벌일 수밖에 없어요. 꿀벌이 도와줘야만 되는데 그 꿀벌이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은 좀 심각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나 어디에서나 이렇게 꿀벌에 대한 어떤 환경단체에서든지 꿀벌을 살릴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꿀벌이 없어지면 농가들도 힘들 수밖에 없고 심각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저희 지금 무슨 커다란 창고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어딘가요? 어떤 거예요, 이것들은? 저희가 참외부터 비롯해서 네. 모든 우리 성주군의 농업인들이 필요한 농기계들을 임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농기계를 임대 농기계를 보관하는 창고가 되겠습니다. 참외 농민들도 빌려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와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참외 농가를 다녀왔거든요, 팀장님. 근데 요즘 상황이 많이 어렵다. 정말 억장이 무너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이 조금 그 농가 분위기가 좀 어떤지 파악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사실 제일 많이 이슈가 되는 부분이 수정벌이 되겠습니다. 참외에는 일반 양봉벌이라고 얘기하는 꿀벌을 가지고 수정을 꿀벌들이 도와줘요. 네. 많이 도와주는데 네. 그러면은 농업인이 직접 해야 될 일들을 벌들이 많이 도와주는 그런 도움을 받는 그런 농자재 하나가 되고 그 벌 자체도 축산 농가들 양봉 산업으로 봤을 때는 산업의 이제 또 핵심 축인데 네. 그런 부분들이 공급이 아주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농가는 경영비 상승으로 이어져서 직접적인 좀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센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런 지원이나 좀 활로를 모색하고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참외 농가를 다녀오셨으니까 보셨겠지만은 전체적인 대형 연동하우스가 아니고 단동하우스가 대부분입니다. 성주에는. 그래서 단동하우스에 동당에 벌이 한 봉분씩 네. 들어가야 돼요. 네. 예, 사실 그게 효율상은 제일 좋다고 하지만 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경영비도 절감하고 효율도 함께 상승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동과 동 사이에 벌이 다닐 수 있는 통로를 연결시키는 형태로 그렇게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는 저희가 기술센터에서 좀 농가 현장에서 빨리 쓸 수 있도록 네. 좀 더 신속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함께 개발하고 있으니까 농민들이 좀 관심을 같이 가져주시고 저희가 네. 좀 더 노력한다면은 근시일 내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셔서 현재 벌값이 한 2배 정도 뛰었다고 하는데 네. 사실 2배 뛰면은 2통 쓸 거 1통 쓰면은 그래도 예전 수준만큼은 어느 정도는 좀 유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네. 그 외에도 저희 단독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서양 뒤형벌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호박벌이 있습니다. 그런 벌들은 다른 과채류에서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참외에는 활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심층적으로 연구해서 현장에서의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탐색하면서 저희가 또 그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농가에서 또 같이 대체제로서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뒤형벌 같은 경우에는 꿀벌에 비해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가격이 저렴합니다. 하지만 사용 기간은 좀 더 짧아요. 그래서 이런 사용 방법이라든지 사용 기간에 대한 실증도 함께 연구를 해서 네. 그거를 현장에 보급한다면은 조금 더 개선이 될 거고 그리고 우리 성주군에서는 농정과 그리고 이제 산림축산과에서 전폭적으로 공급 측면 그리고 이제 사용하는 농가의 참외 농가의 이용 측면에서도 부담이 최소화되고 앞으로 이제 제일 효율성을 좀 제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양한 지원책을 같이 함께 강구하고 있습니다. 꿀벌이 사라지는 상황 참 마음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어떻게 이 상황 보고 계세요? 많이 체감을 좀 하시죠? 상황이 일반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단위당 그 면적에 비해서 네. 벌통 숫자가 세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지금은 하위권으로 추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나라의 통계로 보면은 대한민국의 남한 땅에 있는 벌통 숫자가 한 200만 통이었어요. 지금은 2023년 3월 현재 네. 70%가 줄었습니다. 그 70%가 네. 폐사를 했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30%가 남아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이 꿀벌, 이 개체수가 줄어드는 변화가 한국만의 이야기는 또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네네.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들었는데 대표님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또 꿀벌 박사님이시니까 대표님께서 보셨을 때는 이런 흐름의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변화를. 유럽 같은 경우에는 꿀벌이 사라진 것이 아직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그 곤충학자들이 연구에 의하면은 네. 뭐 전자파다, 또 혹은 뭐 병이다, 또 환경 오염이다 여러 가지 있지만 아직도 그 원인에 대해서는 CCD 현상, 군지 붕괴 증후군에 대한 원인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이것이라고 나온 것은 없습니다. 여튼 확실한 것은 벌통을 떠난 벌이 GPS나 이런 상황이 작동이 되지 않아서 돌아오지 못하는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고 작금의 우리나라에서 이제 꿀벌이 사라지는 원인은 가장 큰 원인은 꿀벌 진드기, 꿀벌 몸에 붙어서 기생하고 있는 응애, 진드기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꿀벌들이 피를 빨아먹음으로 해가지고 체력이 약화되고 그 훼손된 피부 깊숙이 바이러스가 또 침투하게 되는 2차 감염으로 인해서 폐사되는 것으로
원인이 상당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그래서 그 꿀벌의 개체수가 줄어드는 게 네. 환경 혹은 우리 생활에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일 것 같거든요. 아주 밀접하죠. 꿀벌의 수정에 의해서 열매 맺는 채소, 네. 과일들은요 현화식물이라 그러는데 그것이 우리 먹는 모든 먹거리와 식물 70%입니다. 그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우리 국민들 생각할 때 풍뎅이나 또 납이나 다른 곤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군집 생활을 하면서 무리를 이루어서 식물을 매개해서 살아가는 네. 종자는 꿀벌밖에 없습니다. 말벌은 육식을 하죠. 나비는 살짝이 앉아서 꽃가루와 꿀만 살짝이 빨아먹고 그냥 돌아가 버리죠. 그래서 수정률이 1%입니다. 꿀벌은 수정률이 99%에서 100%입니다. 굉장히 확실한 멋진 일꾼입니다. 농업에 있어서는. 그러네요. 그 종의 생태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른 생태계에도 참 크게 관여를 하는 종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양봉 농가라든가 농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이 꿀벌 실종 사태가 재난이다. 네네. 이런 요구사항에 대해 그런 목소리가 아직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네네.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까우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그런 부분이 나오면은 굉장히 막 심장이 뛸 정도로 가슴이 답답해요. 우리나라가 60년대, 50년대, 60년대 거치면서 산림 녹화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녹화에만 성공을 했지 꿀벌이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생태계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식물군을 형성을 하지 못했어요. 그냥 녹화에만 신경을 쓴 거죠. 정부에서 관장하는 수종은 꿀벌들에게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 동양은 못해주면 쪽박은 깨지 마라 말이 있잖아요. 산림청에서 거기에 더불어서 솔잎 혹파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헬기로 항공 방제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이거요, 정부에서 소금을 마시는 겁니다. 양봉 농가들에게는 거의 재앙에 가까운 그러한 일들이 됩니다. 어떤 영향을 주게 되나요? 엄청난 꿀벌의 숫자가 사라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방제 영향을 꿀벌이 받는 거죠. 그렇죠. 그 살충제를 뿌림으로 해서 우리에게 이로운 모든 곤충들이 다 같이 죽게 되죠. 그러한 정책을 지금도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뭐 산림 녹화 어떤 측면의 목표는 달성했을지 모르지만 네. 이 생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꿀벌이라는 종의 생태에는 아주 악영향을 주는 중장기적인 대책이 계속해서 정부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 보면요, 민간에서도 네. 저희들이 옛날에는 꿀벌들의 농약 피해란 것은 손으로 하는 분무기, 그 다음에는 SS 분무기. 지금은 어떻습니까? 드론으로 왕창 뿌려버려요. 이 드론으로 항공 방제를 하게 되면요, 바람을 타고 이 농약 성분이 500에서 800m까지 날아갑니다. 광범위한 지역을 농약으로서 오염을 시키고 물을 오염시킵니다. 그것을 벌들이 다시 빨아먹고 폐사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아마 두고 보십시오. 제가 무조건 경고합니다. 드론 방제는요, 우리 농업에 재앙을 불러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 네. 꿀벌은 사라지고 있고 네. 이 사라져가는 상황에서 어떤 무언가는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해야 될까요? 겨울을 지나면서 전체 벌통에서 한 7에서 10%만 폐사되어도 네. 재앙이다 그랬거든요. 지금은 70%가 대한민국에 있는 벌이 폐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저도 양봉을 41년 하면서 70%가 80%가 폐사되는 경우에는 처음이에요. 우리 양봉인들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어떻게 이런 건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가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그 방향에 대한 제시와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컨트롤 타워가 바로 속히 시급하게 결성이 돼야 되고 구성이 돼야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꿀벌의 체력을 기를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가자 그렇죠. 이런 네. 취지신 네네. 것 같아요. 설명을 잘 들었고요. 지금 말씀을 충분히 다 주신 것 같긴 한데 네. 마지막으로 좀 못다한 말씀이라든가 좀 당부의 말씀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이죠. 우리 국민들이
꿀벌과 그 조그마한 말하지 못하는 그 미물이 우리 인류에게, 특히 우리나라의 농업과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사랑과 또 심각한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양봉과 꿀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좀 기울여줬으면 좋겠다. 국민들의 그 관심이 곧 그것은 정책으로 수립이 되고 양봉의 발전이 된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